여러분, 무가 건강에 좋은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무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를 요리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영양의 조합을 잘 따져가며 요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드신 무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무 말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무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의 놀라운 효능 9가지와 함께 무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무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의 소화 촉진 효능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삼겹살을 먹을 때 곁들이는 쌈무 한 조각이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고기와 함께 무를 먹으면 느끼함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의학 연구들을 보면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특별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름진 고기와 밥을 함께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물을 함께 먹으면 디아스타제가 마치 청소부처럼 위장해서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한 거죠. 제가 알게 된 서울의 58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평소 회식 후 항상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 반찬을 함께 먹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무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시간이 평균 30% 단축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물을 완전히 식단에서 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곁들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생무로 드시는 것이 효소가 살아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무의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오렌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 100g당 비타민C 함량이 20에서 30mg 정도 되는데 이건 레몬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급품 같은 거죠. 특히 겨울철 감기가 유행할 때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대구의 62세 박모님의 경우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무와 배를 갈아 만든 즙을 하루 한 잔씩 석 달간 드신 후 그해 겨울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무청, 즉 무잎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청에는 무뿌리보다 비타민 O와 C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무청김치나 무청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기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할머니들이 기침이 나면 무즙을 마시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때가 녹아서 흐르는 것처럼 무의 성분이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녹여주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들은 부산의 45세 이모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만성기관지염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요.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무와 배, 도라지를 갈아서 꿀을 섞어 드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병원 검사에서 기관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즙을 만들 때 꿀이나 배를 함께 넣는 게 좋은데요. 무만 갈면 맵고 자극적일 수 있어서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 반개에 배 반개, 그리고 꿀 한 스푼을 넣어서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조절하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무의 해독 작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술, 심지어 공기 중에 오염물질까지 모두 간에서 해독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의 간은 너무 많은 독소로 인해 과부하 상태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간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의 이 성분은 이 필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더 효율적으로 독소를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광주에 54세 최모님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회식이 잦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간 수치가 계속 높아지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술을 줄이고 식단 조절을 시작하셨는데 특히 맵기 무 반찬을 꼭 드셨다고 해요. 석 달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서 무만 먹으면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술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시면서 배고픔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무 100g의 칼로리가 겨우 18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인데 무는 그것의 약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는데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무의 식이섬유도 위에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르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게 된 인천의 39세 정모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산후 비만으로 고민하시다가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조절하셨는데요. 매 끼니 반찬으로 무 요리를 하나씩 드셨다고 합니다. 무생채, 깍두기, 무국 등 다양하게요. 6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12kg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무가 포만감을 주어서 폭식을 막아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다이어트에 무를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무 반찬을 조금 드세요. 그러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무만 먹고 밥을 안 먹는 극단적인 방법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에 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칼륨은 청소기이고 나트륨은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쓸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전주의 67세 한모님이 계십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식단에서 염분을 줄이고
물을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늘리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혈압이 안정됐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고혈압 약은 칼륨을 몸에 축적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무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여러 과학 연구들을 보면 무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무도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를 먹는다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무는 어디까지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일 뿐이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의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번째, 피부 건강입니다. 요즘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가 천연 피부 미용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아연,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마치 피부에 영양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들은 서울의 33세 김모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여드름 피부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는데 피부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답니다. 특히 무즙에 꿀을 타서 매일 한 잔씩 드셨다고 해요. 석 달 후부터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여드름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피부과 치료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무의 해독 작용과 항염 효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 뼈 건강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늘 뼈 건강하면 우유나 칼슘 보충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더 중요한 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칼슘은 벽돌이고 비타민 K는 시멘트 같은 거예요. 벽돌만 많아도 안 되고 시멘트만 많아도 안 되잖아요. 둘 다 있어야 튼튼한 벽을 쌓을 수 있듯이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보고된 대전의 71세 박모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단에 무청나물을 자주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진 걸 확인하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가 잘 됐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무청, 그러니까 무잎에 비타민 K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 무청까지 버리지 마시고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만 혈액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